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근데 빨간머리 애 혹시 동화는 책은 읽어는 봤니? 네. 그래요? 대단한데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때는 만화였었는데 주제가도 있고. 이 글은 필자가 소설 빨간머리 애는 읽을 때 떠오른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다양한 생각을 요 말 하나 더 넣어야 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글의 종류가 수필이거든요. 소설에 대한 감상에 그친 게 아니라 감상이 있기는 있어 그 내용을 자신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문제와 연결지어 이해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가? 작가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뭔가? 그거 찾으러 가는 게 이 글 읽으면서 할 일이지. 이 글에서 필자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N의 상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직업 선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서 직업 선택에 관한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다. 아까 찬준이한테 물어봤던 거 좋아하는 일 할래? 잘하는 일 할래? 이런 거지. 필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 세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글쓴이는 이게 문제라고 본다라는 거지. 요거를 요만큼 이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중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펼칩니다. 직업 선택을 고민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모습에서 소설 속 N을 떠올리며 N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수필이래요. 중수필. 내용이 그렇게 아주 가볍기만은 한 건 아니라는 거지. 체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필자는 강의 중에 한 청중들의 대화와 경찰관의 인터뷰를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꿈을 직업으로 갖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여기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치? 꿈과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직업 선택의 기준, 주제는요 중요하니까 빨간색 체크할까?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꿈보다 삶을 고려해야 한다. 뒤에 읽다 보면 해야 할 일, 잘하는 일 하다 보면 좋아져.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필자는 꿈을 직업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인 직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직업을 좋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어떤 걸 할까요? 해야 하는 일을 해 이거지. 이렇게 볼 때 필자는 막연한 꿈보다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꿈 좋지. 근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산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소설 주인공 N의 사건을 소재로 직업 선택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 관해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할 일은 요거야. 아까 해결 방안이 뭐예요? 이거 찾으러 갈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공감하는지 아닌지, 비판할 건지 아닌지, 그것도 좀 생각하시라 이거지. 처음 부분에서 필자는 꿈을 직업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통념의 의문을 내세웠었고 정말 꿈을 직업으로 가져야 하는가? 중간 부분에서 글쓴이는 꿈은 직업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것을 드러내고 있다. 끝부분에선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그러니까 생활이 먼저야 이거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줄거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이 노래가 있었는데
더 부르면 절 싫어하실 거예요.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독신남매 매슈와 마릴라는 늙음하게 의지할 남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 착오로 인해 이 집에 빨간머리 죽은 깨가 잔뜩 난 11살의 앤이 오게 된다. 누이 마릴라는 앤의 입양을 반대했으나 오빠 매슈는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밝은 성격의 앤에게 끌려 입양을 결정한다. 늙음하게 의지할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게 입양에 조금 그 동기가 불순하지 않나? 앤의 천진난만한 행동은 두 남매의 조용한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지만 악의 없는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앤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5년 뒤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남매의 헌신으로 앤은 퀸스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학금 받아 대학교 가기로 결정한다. 집에서 이제 멀리 떠나야 돼. 그런데 갑자기 매슈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앤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마릴라를 혼자 두고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마릴라 곁을 지킬 것인지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갈등은 내적 갈등이었겠죠. 결국 고향에 남기로 결정한다. 애는 뭐 하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 일 대신에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다. 앤, 너 실패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인 거지. 옆에 부분에선 볼 것 없고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봅시다. 나는 아까 글의 종류 뭐라 그랬더라? 수필이라고 했었죠? 글쓴이 자신이고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내가 바라본 관찰 대상.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예시. 국문학을 전공해 소설가가 된 사람보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가 별안간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혹을 느낀다.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라면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 대한 사연,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직업 바꾼 사람이 너무 재밌어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화자, 작가,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 그래서 앞부분에 체험적이다 라는 말이 있었구나. 강의를 하다 유독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기에 강연 도중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꿈에다가 동그라미. 아마 대한민국 젊은이, 청소년, 초등학생, 고등학생 해가지고 꿈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 열에 9.9는 다 직업 얘기할걸? 그렇지 않나? 공무원이라고 대답한 학생부터 다양한 답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범죄심리 분석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누구 범죄심리 분석관이 되고 싶어요. 프로파일러겠지.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었다. 그분은 어떤 분? 글쓴이 내가 만났던 경찰관. 그 경찰관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일하며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었다 하는 일. 누구보다 세상의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 치고 깜짝 놀란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외모, 특히 무엇이 괄호 열고 눈빛이 어울리지 않아서, 매치가 안 돼서 그렇죠. 어울리지 않아서. 이게 나쁜 놈은 아닌데 인상 엄청 싸납고 무서운 것 같아서 들어봤더니 경찰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가 했던 말들을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어쩌면 이 그분을 만난 이후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너무 흥미로워졌었을지도 몰라.
취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 취재를 합니다. 라는 걸 통해서 글쓴이는 작가나 기자 둘 중에 하나겠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에 가장 남았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었다. 큰 따옴표가 있으면서 그분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라고 직접 인용되고 있죠. 제가 원해서 이 지갑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또 쓸까요?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겁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유별난 소명의식, 보통 왜 경찰이 되려고 합니까? 악당들 모두 잡아서 국민들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런 것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지.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일이다, 도움을 주는 일이다, 다른 말로 뭐 해야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 내가 해야 했었던 일이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그냥 그 일 계속하기로 했다. 옆 페이지. 그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무엇을?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여기에다가 아까 계속 요 색깔로 꼬불꼬불 하고 있었죠.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생각. 꿈을 꼭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건가?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지.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가 없다. 바로 요게 현실 혹은 현실적 한계. 축구가 좋아요 라고 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림 그리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림 한 점에 몇백억씩 그리는 그런 화가가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실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가 않다.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삼아라 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빨간 머리 앤의 줄거리를 제시한 이유는 빨간 머리 앤은 내적 갈등이 있었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꿈과 직업 사이에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빨간 머리 앤과 관련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빨간 머리앤과 관련된 글의 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음, 경찰관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재미는 뭐 있는지 없는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세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했어요. 그 정도 대답. 필자는 그 말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직업에 대한 의심,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과 어울리는 직업을 가져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것들. 필자의 직업에 대한 문제의식.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 하나? 가슴 뛰는 일이면 뭐 있을까? 미친 듯이 달리기 하면은 육상선수, 운동선수.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지 않을게요.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없고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인식, 꿈을 직업으로 이룰 필요가 없음. 꿈을 직업으로 이룰 필요가 없음. 가슴 뛰는 일 하지 않아도 돼. 도움이 되는 일 해. 해야 할 일을 해. 내 얘기는 그거야.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글쓴이가 부정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멘트는 다 요 색깔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자기중심적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왜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해.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야. 아, 나 불행해. 내가 나를 망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빨간색.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라고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글쓴이는 이 세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그냥 또 요 색깔로 밑줄 그어 놓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실패자야 라는 요즘 세태를 생각한다.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 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글쓴이가 생각한 것,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 이게 글쓴이 생각인 거죠. 사람이 느끼는 자아 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 공무원, 범죄심리 분석관, 아이돌 가수,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그때 하시지.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 후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른다. 시대가 만든 병. 무엇보다도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네가 잘하고 네가 해야 하는 일 해. 자아 성취 그거 일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어. 너무 나는 내 꿈대로 살고 있지 못해. 그래서 괴리감 느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망치지 마. 너 괜찮아. 네 인생 나쁜 거 아니야. N이 내게 물었어도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것이다. 공부하러 갈까요? 여기 고향에 남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너의 꿈을 직업으로 이뤄라 같은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글쓴이가 하지 않을 말이니까 또 요 색깔.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 실현과 거리가 멀다. 자아 실현을 위해 직업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나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경한다. 버티고 견디는 삶, 요 멘트는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됐지만, 내 직업이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해.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라 이거지. 이 시대가 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것은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해. 내가 소중해. 나를 완전 사랑해야 돼. 그게 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돼. 그게 강박증처럼 생각된대.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룰 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에 한 12만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런 것들 그럼 좀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걸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가 있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어떤 기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약간 좀 킵해두고 뒤로 물려놨었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 일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외에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이다. 그 태도는 일을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잘하는 일을 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자기 일에 특정한 태도가 생긴다. 특정한 태도가 생긴다. 그 일을 좋아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잘하는 일 하다 보면 그 일을 좋아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내 꿈은 이거였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뭐. 한때에 빛나는 재능이 훗날에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그렇지 뭐 영재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걔네들이 늘 행복했던 건 아니야.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 아무리 그래도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아니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예로 엄청 신뢰를 들어줄 수 있어. 꿈이 이루어진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그러니까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선택해야 돼.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보다 잘을 선택해야 돼.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됐고요.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는 직업과 관련된 오늘날의 문제점. 자기가 해야 어디가 있냐? 직업과 꿈을 연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자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세태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적이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해야 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좋아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게 내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니까 태도에는 좋아하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잘하는 거 해. 그러면 좋아할 수 있어. 필자의 직업관, 인식, 주장, 이유 이렇게 3단계. 첫 번째 인식. 직업이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 받는 것. 자아실현보다는 거리가 먼 직업의 본질에 가까운 것. 직업의 본질이 이거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직업의 본질이야. 버리고 떠나는 삶보다
버티고 견디는 삶, 버리고 떠나는 삶 뭐 됐습니다. 전 세상으로 나가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라면서 사표 쓰는 것보다 버티고 견디는 삶이 낫다. 이것도 사실은 진짜 존경할 만하지. 이렇게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김 과장, 김 과장, 박 이사 얼마나 지랄지랄을 하겠어 부장님들한테. 너무 괴로운 거지. 하지만 버티는 거라고. 주장,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게 돼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태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됐을까요? 네. 저는 한 반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 공감은 못하겠고. 그래도 늘 마음속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하지 못하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이야기. 세상에 또 페이지가 바뀌어 있냐?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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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머 오케이. 맞나? 이건가? 아닌데. 이게 난리 났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다 읽지도 않을 거예요. 필자의 문제의식. 꿈꾸던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실패자야. 그런 게 문제의식.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해결 방안 뭐라고? 그냥 잘하는 일 해. 해야 할 일 해. 그러다 보면 좋아할 수 있어. 이거. 빨간 머리 앤의 일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너를 희생시킬 순 없어. 진학 포기하게 만들 순 없어. 그건 안 돼. 경쾌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희생이라뇨. 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건 더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우린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전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하지만 네 꿈은 그리고 전 그 어느 때보다도 꿈에 부풀어 있어요. 꿈의 방향이 바뀐 것 뿐입니다. 뭐 해야 할 일로 바뀐 거지. 떠나는 것보다 남는 걸로 꿈이 바뀌어 버렸어.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리고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 과정도 공부하고요. 계획이 엄청 많아요.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틀림없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서의 이 대가는 앞에 수필슨 아저씨로 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아하게 될 거야. 대가, 앞에 글,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기회. 1번.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 요 두 개가 그 대가인 거겠지. 앞에 본문과 연결 지으면. 퀸스를 졸업할 때 제 미래는 고든 길처럼 눈앞에 뻗어 있는 듯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이정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전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길모퉁이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아주머니.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초록빛 영광과 다채로운 빛과 어둠이 펼쳐질지, 어떤 세상 풍경이 나올지, 어떤 낯선 아름다움과 맞닥뜨릴지, 저 멀리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이 펼쳐질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남고 아주머니 돌아가시고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 일대가 재개발돼서 엄청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행복한 결말이면 좋겠지. 너무 세속적이죠. 다음,
N은 해야 하는 일과 꿈 중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걸 뭘 물어보는겨?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거라 라는 질문에 필자는 N이 어떤 대답을 했었을 거라고. N은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다.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매튜 베리 씨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해야 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글쓴이하고 같은 생각이지.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가와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뭐 둘 다 나름 네, 뭐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면들이 있지. 이렇게 끝없이 고민하지 않을까? 사회 나가서. 다음 페이지.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라고 해놨는데 그냥 수필이에요. 수필. 귀퉁이 한 조각이 나가서 온전하지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그림 보여요? 동그라미 너무 슬퍼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죠. 왜? 뭐 하고 싶어서? 완벽해지고 싶어서. 여행하면서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지.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잃어버린 내 조각은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을 맞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면서 이리저리 헤맸지. 그런데 한 조각 때문에 나는 빨리 구를 수가 없었어. 힘겹게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에 꽃냄새도 맡았지.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했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존재를 만날 수 있었다. 오랜 여행 끝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어요. 체크.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졌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대인을 비유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즘 세상에 또 어울리지도 않아. 이제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어 이전보다는 몇 배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어. 냄새를 맡을 수도 없었고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에 나비가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 노란색이었었던 존재가 완벽해지자 보라색 존재가 되었는데 저게 진짜 행복하냐? 이거인 거지.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부르다 보니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죠.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다시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어요. 아까 몸에 꼭 맞는 조각이라는 게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면 그 조각을 빼냈다라는 건 부족함을 선택한 거지.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것으로 이 동화의 주제는 뭐래?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고 있다. 주연이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간다라는 건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리 멋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보라색 글이지. 완벽한 거, 완벽한 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삐뚤빼뚤 구르는
부족하게 느리게 가끔은 꽃냄새 맡고 노래 불러가면서 함께 사는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동화를 자기의 관점에서 그냥 해석을 한번 해 준 겁니다. 밑에 필자가 잃어버린 조각을 통해 깨달은 완벽함의 불편함은 뭡니까? 대화도 못 나누고 나비랑도 서로 나비가 위에 앉지도 못하고 보통의 다수와 어울려 살지 못하는 상황. 이 위에 수필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문제 상황의 의견, 난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난 그래도 좀 달라. 이런 것도 난 그냥 완벽한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해 주면 되지. 옆에 나와 있는 127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